자, 수열의 극한 미적분 첫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온라인 강의로 이 미적분 단원, 전체 단원 개념 강의 영상이 올라갈 건데 이 마플 교과서 자체가 문제량이 많고 처음에 하기 되게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강의뿐만이 아니라 마플 교과서 혼자 보면서 모르는 거 질문이 있거나 뭐 문제 번호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따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열 함수의 극한 첫 단원으로 수열의 수렴이 있는데 우리가 수렴과 발산이라는 거는 이미 했어요. 언제 했냐면 고2 때 우리가 수투할 때 했죠, 그죠? 수렴과 발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거는 수열도 수렴과 발산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수열도 수열의 수렴과 발산. 두 내용을 모두 알아야 돼. 수열도 알아야 되고 이 수렴과 발산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나온 정의를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게 되면 AN에 대해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어떤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얘가 어떤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죠. n이 한없이 커질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n이 한없이 커진다는 표현을 n이 무한대로 향한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떤 특정한 값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수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발산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안 나왔는데 n이 뭐 마찬가지로 한없이 커질 때 이 값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뭐 무한대로 향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보기 문제 한번 살짝 보자. 보기 1번 문제 보면은 수열 AN의 극한값을 구해라. 근데 AN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분의 1 이게 초항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 점점점. 그러니까 AN이 뭐야 결국에는 지금 n분의 1이네. 근데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극한까지 보내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 AN의 값은 얼마가 되냐? 바로 0이 되겠죠. 왜냐면 분모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우리가 0이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2분의 1 초항 그 다음 항은 1 더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규칙이 보이죠? 어떤 규칙이 보이냐면 1 더하기 2의 거듭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거야. 2분의 1의 n제곱근 n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n이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지수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 알죠? 지수함수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 1 더하기 0으로 돼서 1로 수렴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값을 우리가 쉽게 수열의 극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 쭉 볼까? 방금 말했듯이 수열의 발산 같은 경우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는데 양의 무한대로라는 거는 극한값이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는 거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는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거고 세 번째 진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n으로 an을 보냈는데 이 값이 무한대도 아니고 0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닌 거야. 이 세 개 다 아닌 거야.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뭐 대충 요렇게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진동한다라고 하는데 마치 진동하는 것 같잖아요. 뭐가 뭐 지진계 같은 거, 지진계나 뭐 심박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진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렴하지도 않고 발산하지도 않는 것. 근데 뭐 교육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확실하게는 안 알아도 돼요. 그 다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잘 정리가 돼 있네. 그럼 여기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수렴은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렴하는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발산하는 경우는 극한값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진동도 발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를 또 풀어보게 되면 1번 보자. 1번 보게 되면은 1제곱 더하기 1, 2의 제곱 더하기 2, 3의 제곱 더하기 3. 그러니까 얘를 수열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얘를 수열로 나타내면 AN은 n제곱 더하기 n이죠. 간단하지, 그지? 이거 쓸 수 있는 거는. 근데 우리가 다음 수열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가 리미트를 씌우고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an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an이 n제곱 더하기 n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n.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무한대를 대입하면은 값이 엄청 커지겠죠, 둘 다? 그래서 당연히 발산을 하겠다 이런 거죠. 2번 마이너스 3분의 5. 그러니까 너네가 일반항만 쓸 수 있으면 여기는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얘도 딱 보니까 분모가 일정하잖아. 마이너스도 일정하고. 근데 숫자만 바뀌고 있죠, 분자에. 그럼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n에다가 4를 더한 거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an인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분의 n 더하기 4. 그럼 여기 무한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 무한대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얘도 발산. 근데 너네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무한대를 넣었을 때 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느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무한대랑 4랑 더해봐. 이게 더하는 의미가 있을까? 없죠? 그냥 무한대라고 써도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무한대에다 3분의 1을 곱해도 의미가 있을까? 무한대라는 숫자는 측정 불가능하게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3을 나눠도 그냥 무한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음양을 구분할 수 있는 부호이기 때문에 이 무한대 앞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산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수가 어떻게 되니? 저거 수열이야? 수열 아니죠? 3번 같은 경우는 수열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일반항으로. 왜 나타낼 수 없냐? 1, 3, 1, 3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얘를 수열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수열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더라도 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1, 3, 1, 3, 1, 3. 이런 경우로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동. 얘도 근데 어찌 보면 발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냥 진동이라고 쓰시고 옆에다가 뭐 발산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4번을 보게 되면 1분의 2, 3분의 2, 5분의 2, 7분의 2, 점점점인데 분모가 어떻게 되고 있어? 분모가 지금 홀수 녀석들이죠? 1, 3, 5, 7이니까 1, 3, 5, 7이 되는 수열이 뭐야? 이렇게 되는 수열이 이게 2k-1이죠. 근데 k 대신에 n을 대입해서 다시 써보게 되면 얘는 an은 2n-1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얘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n의 값은 분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되는 거지.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여기다 2배를 곱하나 무한대에다가 1을 빼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무한대인 겁니다. 분모가. 이 부분이 2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너무 간단하죠? 기본 개념은. 자, 다음.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무조건 외워야 되긴 해. 머릿속에 있으면 좋아요. 근데 외우려고 외우지 말고 당연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열의 극한이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 상수를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리미트 밖으로 상수를 빼낼 수 있다. 요 성질이죠, 첫 번째가.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 리미트 얘가 수렴한다면, 이게 수렴한다는 뜻이야, 얘들아. 이게 수렴한다는 뜻이야. 왜냐면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특정한 값이 나왔죠. 그래서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 리미트 요 값 대신에 우리가 뭐를 대입하면 돼? 알파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C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번.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자, 2번.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쌤이 전제 조건을 얘기 안 했는데, 리미트 지금 AN의 수열이, 수열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알파고,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이 베타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그죠? 전제 조건이 중요해요. 얘네 두 개.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2번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지. an 더하기 bn. 그럼 얘를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분리를 했기 때문에 얘는 알파로 쓸 수 있고 얘는 베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극한값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값의 합으로. 그럼 3번은 당연한 얘기죠. 뺄셈도 당연히 성립하겠지? 생략할게. 3번은 곱셈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얘가 따로 쓸 수 있다 이거지. an 곱하기 bn.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눗셈인데, 자, 나눗셈도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자, an에서 bn을 나누는 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쓸 수 있다. 그럼 얘는 분자는 알파가 되고 분모는 베타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베타가 0이 되면 안 되죠. 이 조건을 쓸 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성질,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에요. 근데 요 문제가 되게 요 문제를 이용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n분의 1.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근데 그냥 이대로 풀어도 되긴 해. 근데 굳이 성질을 이용하자면 얘는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얘는 2가 되고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죠. 그래서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굳이 표현해서 나타내면. 근데 앞으로는 요거를 거의 그냥 몸에 체화시켜야 돼. 이미 내 손은 알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전에. 얘도 한번 볼까? 얘도 보게 되면 전개를 해야 돼요. 얘는 뭐 전개를 해도 되고, 이 시계 값 자체가 얘부터 계산을 먼저 해보면 얘가 얼마죠? 얘가 2죠. 어차피 n분의 1은 0이니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요 녀석도 얘도 얼마야? 이거 3이죠. 왜?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2가 붙나 1이 붙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여기 2가 붙나 1이 붙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여기 두 수열의 값이 둘 다 수렴하네?
얘네 둘 다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그럼 그냥 바로 띄워서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앞에서 배운 대로. 물론 이거 다 쓰기 싫다. 난 이게 이미 보인다. 그럼 해도 되지만 아직 처음이잖아, 그지? 아직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써서 꼭 나타내세요. 그럼 얘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쉽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보기 2번도 스스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정도 난이도니까 해보시고요. 보기 3번 한번 봅시다. 보기 3번을 보시면 리미트 n이 보기 3번은 1번이야. a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 그리고 bn의 극한값은 2 그랬을 때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얘를 따로따로 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쓸 수가 있어. 요렇게 분모 분자를 쪼개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분리가 가능해. 어떻게 분리가 가능할까? 얘 앞에 거는 2 리미트 an 마이너스 리미트 bn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분모도 얘도 곱하기니까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곱하기 그리고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다 숫자를 대입하면 얘는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고 이 값이 2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분모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죠. 그래서 결국에 값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그래서 2가 나오겠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2번은 곱셈 공식 이용해서 푸시면 되니까 스스로 한번 또 풀어보세요. 아직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우리가 수투할 때 많이 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천천히 먼저 살펴보고 가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원래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기억나나? 원래 우리가 함수의 극한할 때 수열의 극한이죠. 지금은 함수의 극한일 때는 뭐 했냐면 차수를 비교했어요. 차수를 비교했어. 기억나나? 근데 이번에 수열의 극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 문제를 하나 풀어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2분의 3n제곱 플러스 1.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도 얘도 수열이고 얘도 수열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어때? 다항식처럼 보입니다. 그냥 분모 분자가. 분모는 1차식, 분자는 2차식.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네? 그러면 얘를 분모 분자를 얼마로 나눠버려? 제일 작은 차수로 좀 나눠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얘는 1 더하기 n분의 2가 되고 얘는 3n 더하기 n분의 1. 그러면 여기다 n에다 무한대 대입하면 얘는 0 되고 얘도 0 되죠. 그럼 결국에 얘는 리미트 3n이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똑같아. 수열의 극한하고. 근데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 문제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수열의 이걸 구해라. 그러면은 얘는 여기다가 켤레 무리수를 곱했죠. 켤레 무리식 분모 분자에.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고 어디도 곱하는 거야? 분모에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해서 풀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수열의 극한에서도. 그래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자. 보기 4번 먼저 볼게요. 보기 4번 먼저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 분의 2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자,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니까 우리가 최고차항 n제곱으로 나눠줄 거예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니까 얘는 1 더하기 n제곱분의 1 분자는 2 더하기 n분의 3 더하기 n제곱분의 1. 그럼 얘는 결국에 얘네가 다 싹 지워지죠. 왜냐하면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가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럼 얘가 2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주 쉽죠? 그 2번, 3번도 쉽게 해보세요. 이렇게 차수가 다를 때는 얘들아, 차수가 다를 때는 더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뭐의 최고차항이냐면 항상 분모의 최고차항이에요. 분모의 최고차항. 이거를 습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 쌤이 요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안 했었는데 수열의 극한에 오면서 요거를 조금 강조할게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분모의 최고차항은 1이죠? 1차식, 얘도 2차식.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다음 보기 5번 보시면은 다음 극한값을 구해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인데 얘는 그러면 쌤이 아까 설명한 대로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라? 이거에 켤레 무리식을 곱해라. 그럼 켤레 무리식은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이고 이거 요 녀석의 부호로 바꾸는 거죠. 그럼 분모에도 똑같은 걸 곱해줄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이고요. 분자는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제곱. 그래서 n제곱이 사라지고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분의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이 몇 차식이야?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식이거든요. 쌤 2차식 아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루트 n제곱 더하기 n의 차수는 1차식이에요. 왜? 여기 제곱이 루트랑 상쇄가 돼버리니까 그럼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게 되면 얘는 이 루트 안에 n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1 더하기 n분의 1이 되고 얘는 1, 얘도 1 이렇게 남겠죠. 분모 분자에 n으로 나눠준 거야. 그럼 n분의 1이 0이니까 얘는 사라지고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도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아 근데 3번이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자 3번이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3번을 살짝 보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 루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가 없는 경우. 그럼 얘를 간단하게 할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잖아. 간단하게 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원래는 어떻게 풀었냐? 우리가 차수대로 풀었어요. 차수대로. 왜 차수대로 풀었냐면 얘를 최고차항으로 묶어보게 되면 n제곱에 1 마이너스 n분의 얼마죠? 2. 얘는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n제곱으로 묶었을 때 그럼 어차피 얘는 0되고 0되고 1만 남으니까 어차피 최고차항만 살아남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때? 이 뒤에 있는 차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버린다. 결국에는 얘는 발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한대 이건 아주 발산에 대한 기본식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발산식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대소관계를 다음 시간에 강의 영상으로 찍어둘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대소관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개념 문제들이 나오거든. 이 개념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질문이 있는 거를 쌤한테 따로 질문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 쌤 개념 문제, 뭐 확인 요제, 발전 문제 이런 거 다 풀어줄 거야. 영상으로.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우 이렇게 많아.
여기까지 해야겠구나. 그죠? 다음 강의 때 27조까지 좀 해보자. 알겠죠?